동갑내기인 두 사람은 이 요양원의 양대 산맥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점심은 많이 드셨어요? 아닙니다. 아드님 오늘 왔다 가셨어요? 예, 왔다 갔는데 아직 안 오네. 요 며칠 두 사람이 수시로 찾아가 만나는 김용규 씨는 불과 이틀 전에 이곳에 입소를 했습니다. 식사는 잘 하시는지, 잠은 잘 주무시는지 여러 가지로 마음이 쓰이죠. 반가운 얼굴이 찾아왔네요. 어디 갔다 왔노? 반가워가지고 오시네. 어디 갔다 왔대노? 집에 있다 왔죠, 집에. 집에 고맙습니다. 예? 시급 좀 이따 가도 되겠네. 예, 천천히 가면 돼요, 예. 선생님하고 내려갔다 오세요. 너무 잘하세요. 아, 네, 잘하시네요. 어제도 잘 주무셨고요. 예. 오랜만에 상봉 같지만 두 사람은 어제도 만났습니다. 잠은 잘 주무셨어요? 그래. 예. 그 옆에 친구도 생겼어요. 아무도 안 났네.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 친구하고 같이 이야기도 안 해요. 이 얘기는 잘 안 하대. 김용규 씨는 치매 환자입니다. 누구가 아주 아무나. 엄마야. 그래. 엄마는 안 계시잖아요. 안 그래지니까. 예, 오늘 머리 집에서 깎아온 머리가 좀 이상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이거- 우리 반장님이 머리를 깎았어요. 아, 근데 예, 잘 깎으셨- 할머니가 깎으셨다고 하시던데.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 그거를 모르시고 예, 뭐 우리 할머니가 깎아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때부터 조금 안 어머니 좋아졌어요. 지금 돌아가신 기억을 못 하세요? 아직 살아 계신 걸로 지금. 네. 예. 할머니가 좀 많이 보고 싶으시네요. 예, 보고 싶죠. 성함하고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름 아버지 이름 압니까? 이름은 김용규에. 나이는 별로 안 많습니다.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세요? 지금 한 30살은 안 됐지. 이제. 그의 기억은 30즈음에 멈춰 있죠. 집에서 계속 한 2년 정도 모셨는데 이제 좀 계기는 대소변을 조금 좀 가리기 힘든 거기 좀 계기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집에서 변을 갖고 뭐 처리가 잘 안 된다든지 그리고 또 집에서 또 다치실 위험성도 많고 그래 이런데 좋은 시설이 있을 때 좀 하시면은 마음이라도 안심이 많이 될까 싶어요. 아직까지는 뭐 지금 여기 계신다는 실감이 아직 안 나니까요. 집에 계신 것 같고 문 열고 들어가면 집에 계시는 것 같고 항상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집에 들어가면 마음이 아직 불안전합니다. 예. 예. 참 여자시고. 그 방문 열어보면 등도 집 방 안에 계실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 뭐 아버님이나 저나 잘 또 좀 적응 안 하겠습니까? 내일 또 올게요. 네. 다시 또. 내일 또 온다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이제 거기 있어야지. 아 내가 여기 있을까요? 그래. 위에 같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하고 같이 예. 있으라. 아내를 먼저 보낸 슬픔 탓일까? 2년 전부터 용규 씨는 조금씩 기억을 지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어쩌면 그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행복했던 그 시절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이도 생김새도 살던 곳도 다 제각각이지만 요양원에 오기까지의 사연은 대개 비슷합니다.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지만 곁에서 누군가 살뜰히 돌봐줄 형편이 못 되는 경우죠. 이곳에는 10여 명의 간호사와 복지사들이 90여 명의 요양보호사와 함께 200여 명의 어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는 의사 선생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개념을 잡으시려고 하면 의료기관인가 아닌가의 차이입니다. 저희는 의료기관이 아니고 생활시설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상주하지 않고 있고요. 촉탁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에 2번 나와주시면서 진료를 하시고 약 처방을 내주시고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면 병원으로 연계를 해주시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종록 씨는 시간이 날 때마다 요양원을 찾습니다. 얼마 전 그는 큰 결심을 했죠. 노모를 이곳에 모시기로 한 겁니다. 춥진 않아요. 오래전부터 정록 씨의 어머니는 이 요양원에 대기 상태로 있었습니다. 몇 번 차례가 오기는 했었지만 마음이 내키질 않아 입소를 미루어 왔었죠. 하지만 아들 며느리 모두 일을 하니 어머님을 언제까지 혼자 둘 수는 없었습니다. 오시느라고 고생하셨네요. 추운데 손이 너무 차네요. 어르신. 춥지요? 추워요. 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모실 요양도의 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장님 모시고 갈게요. 아, 연락 갈까요? 가끔씩 우리 아버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자주 만날 수 있어요. 같은 옆에 동네. 있으니까 만나면 되죠, 뭐. 너무 예쁘시다. 머리도 깎아드릴게요. 사실 정록 씨 가족에게 요양원은 낯선 곳이 아닙니다. 1년 반 전부터 아버지께서 이미 이곳에 살고 계시기 때문이죠. 진짜 오랜만이네요. 손 한번 잡아요, 손. 얼마 만에 잡아보는 손인지 모릅니다. 진짜 오랜만이네, 얘. 오랜만이야. 이렇게 애틋한데 생이별을 한 세월이 무려 6년이랍니다. 저는 할배. 반갑네. 보고 싶어가지고 좋은데. 네, 알아봐요. 알아. 저는 할배 반가워. 맨날 내가 내 몸 돌볼 수 없을 정도로 늙는다는 건 참 서러운 일이죠. 할배. 그래도 마음만큼은 그대로입니다. 너무너무 반가워, 저는 할배. 돌이켜보면 좋은 날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의 눈부신 청춘과 말로는 다 못할 고난의 세월을 함께 해온 부부. 늙음하기 이보다 더 좋은 친구가 어디 있을까요? 꿈인가? 이 꿈인가? 자꾸만 흐릿해지는 기억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마음만큼은 꼭 붙들고 있는 두 사람을 보고 있자니 누군가의 말처럼 기억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아버지하고 집에 있으면 우리도 바쁘고 하니까 엄마 제대로 모시도 못하고 그러니까 근데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여기서 이제 자주 모시고 엄마가 맨날 아버지 보고 싶어 했잖아. 그지? 그래서 식사도 잘 하시고 생활해야지. 치매가 이제 심하시니까 그리고 또 저희들이 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혼자 놔둬야 되는 공백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또 위험하기도 하고 잘못하면 다칠 수 염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상의해서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부부가 따로 떨어져 살게 된 건 6년 전.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부터입니다. 이후 아내에게도 치매가 찾아왔죠. 깜빡깜빡하면서도 아내는 남편을 참 많이 그리워했다는군요. 아직도 남편 앞에서 예뻐 보이고 싶은 86 정수진 여사님 참 곱습니다. 긴 시간을 돌고 돌아 비로소 다시 만난 노부부. 비록 같은 방은 아니지만 이제야 한 지붕 아래 몸을 누일 수 있게 됐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내 한 몸 건사할 수만 있다면
낯선 곳보다야 익숙하고 오래된 내 집에서 지내는 게 제일이겠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8시 30분 계순 어르신은 외출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섭니다. 그 길을 동행하는 건 주간보호센터에서 이루는 요양보호사죠. 매일 이렇게 주간보호센터 가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이렇게 가시면은 좀 기분이 어떠세요? 거기 가서 있으니까 좀 낫지. 집에서 혼자 있는 거. 올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92살요. 성함이요?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김계순. 그래도 기도 밝으시고 건강해 보이세요. 내 안적은 치매는 안 와서 안적 정신을 말짱하거든요. 도착한 곳은 차로 10여 분 거리에 있는 시내의 한 상가 건물입니다. 주간보호센터는 말 그대로 평일 낮 동안 노인들을 돌봐주는 곳이죠. 안녕하세요. 시간이 되면 함께 생활하는 친구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도착하자마자 혈압부터 체크를 하는데요. 불고기가 사진에 딱 나와 있죠. 조금 높게 나왔는데요. 걸어오셔가지고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약간 높게 나온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한번 재드릴게요. 노인을 돌볼 때 가장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죠. 보통 어르신들 혈압약을 거의 다 드시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혈압 체크해드리고 열이 있나 없나 그거 다 체크해드리고 이상이 있으신 저희가 또 병원을 모시고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혀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재료를 사야 하나 이제 그거를 이제 가짜로 한번 장을 보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1교시는 산수와 미술이 혼합된 통합 교과 시간. 인지 기능을 키워준다는군요. 센터의 최고령인 계순 어르신은 자타공인 이곳의 우등생입니다. 버섯이랑 파를 더 사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그럼 얼마일까요? 필요한 돈이? 이 버섯 2,500원 하고. 파 2,500원 하고. 파 2,500원, 버섯? 버섯. 3,500원. 맞아요. 3,500원 또 필요하다, 그죠? 무슨 문제를 내도 척척 다 맞추시네. 이 교시는 체육 시간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공만 던지는 일이지만 재미도 쏠쏠하고 운동량도 꽤 많죠. 힘드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네, 집에 있으면 뭐 그냥 텔레비 보고 앉아 있기 쉽지 이래 못하죠. 여기 나오니까 재밌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모르겠어요. 재미나고 집에서는 지루했어요. 집에 계실 때는 뭐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예, 여기 나오니까 저희 딸이 든든하대요. 여러 선생님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하다 그래요. 물론 이제 정말 힘드신 분은 요양병에 당연히 모셔야죠. 어르신들 밤에도 간병을 해야 되고 하시면 당연히 모셔야 되는데 거기 직장에 있으신 분들 잠은 그래도 주무시는데 문제가 없으시면은 집에서 주무셔도 되잖아요. 그리고 낮에 동안에 충분히 다 돌봐주고 밤에 잠만 집에서 주무시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이 바로 이제 주간보호센터. 지원 어린이집 같이 그냥 우리 어머니 조금 요새 돌보기가 낮에 조금 보고 힘들어 하면은 당연히 그냥 우리 동네에 있는 바로 앞에 유치원 상담 가서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활성화가 되고 많이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노인들의 유치원인 셈입니다. 80살이든 90살이든 이곳에 오면 그저 모두 친구. 나이는 그야말로 숫자에 불과하죠. 그러면 이제 퇴근하시는 거예요? 예, 퇴근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많이 좋아졌어요. 말도 안 돼. 제발 할 수 있을 거. 주간보호센터 다니고 우리
집에 자제분들이 뭐라 그러세요? 그래서 그것으로 일 보내려고 애를 써요, 애들이. 애들도 그렇고 영감도 그렇고 맨날 아침으로 내 나가는 거 보고 자연했죠. 나이가 들면 규칙적인 생활이 약입니다. 매일 갈 곳이 있고 할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살아갈 힘이 되죠. 매번 이렇게 헤어지는 게 아쉽습니다. 날씨 차가워요. 빨리 들어가세요. 예, 내일 뵐게요. 네네. 저분은 이제 금요일 날 여기 송영 이제 끝에 모셔다 드리면은 이틀을 어떻게 기다리냐. 늙고 병들어 혼자라는 건 슬픈 일입니다. 때로는 외로움이 병을 키우기도 하죠. 그래서 생겨난 게 요양시설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양 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이제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와상 상태, 즉 늘 24시간 거의 누워 계시는 분이 있거든요. 신체 기능이 아주 상태가 중해서 전적으로 이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1등급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서 신체 상태가 조금씩 양호하신 분들이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신체는 건강한 편이나 경증 치매가 있는 분들은 장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인지 지원 등급이 신설되었습니다.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국민보험공단 지사에 설치된 센터나 주민센터에 장기 요양보험을 신청하면 공단에서 방문 조사를 통해 등급을 판정합니다. 요양 등급은 앞서 말한 대로 총 6등급으로 나누는데요.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1등급이나 2등급의 경우엔 요양원 등 시설급여를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요. 비교적 신체 상태가 양호한 3등급에서 5등급까지는 주간보호센터 등 재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죠.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이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요양 시설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경기도 일산의 한 상가 밀집 지역. 어느 날부턴가 요양원들이 하나 둘 들어서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요양원이 없는 건물이 없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같은 건물에 두세 개의 요양시설이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상가는 많은데 빈 공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생각해도 이제 가격 면에서는 저렴하지 않을까. 상가가 공실이 많았는데 그게 어느 날 다 그냥 요양원이 돼버리더라고. 우리는 이유는 모르지. 요새 올라가는 신도시 쪽에는 주로 생기는 게 요양원이 되게 많이 올라가요. 가장 근본적인 거는 뭐 정치적인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올해까지만 신고제잖아요. 요양원이 많은 이유가 뭔가 그게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쪽은 옛날에는 다 학원가였는데 이제 학원들이 자리가 비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양원이 치고 들어온 거죠. 그리고 되게 시기가 이렇게 맞은 것 같아. 이제 아이들 저출산에다가 이제 빠져나가면서 노령화에 이제 끼면서 그 타임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잘 하시겠지만 신경 좀 쓰이지 않을까? 아니 전혀 없어요. 아, 그래 전혀. 여기 선택의 폭은 보호자가 하기 때문에 오셔서 다 보시고 체험하시고 환경 보시고 뭐 상담하시고. 같은 건물에 여러 개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내 나름대로 잘 하니까 네, 상관없어요. 입소문 듣고 오겠지. 네네네네네. 어쨌든 정성을 쏟으면 또 그만큼 아르니까. 또 와서 보면 또 어른들 표정이 달라요. 이제 도심 속 요양원 간판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지극히 자연스러운 풍경. 지난 10년 동안 노인복지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쓰나미가 맞습니다. 고령화, 말 그대로 노인들이 몰려오는 거죠. 옛날에 도심 안에 실버타운이 있을 것이다. 도심 안에 요양병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설 것이다.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이제는 그만큼 노인들이 많아지는 시대이고 노인들이 주류가 되는 시대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들을 위한 서비스 중심으로 사회 판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막을 수 없는 변화라고 저는 보고요. 의과대학에 다니던 청년이 의사의 길을 접고 이 길을 선택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현재 차기호 대표는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창업 컨설팅도 함께하고 있죠. 올해 이제 12월 12일자로 지금 이제 그 허가제 신고제로 바뀌면서 조금 많이 몰린 경향이 있고 평소에는 이제 저 정도는 아니고 지금 한 7, 8군데 정도 공사 중은. 틈틈이 컨설팅한 센터를 직접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중간 점검을 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체조 시간인가 보네요. 네. 이거 문을 연 지 4개월째인데 벌써 어르신들이 꽉 찼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한 번 더 하지 이쪽으로. 다 외웠지 당연히. 제가 가르쳐준 거잖아요. 이렇게. 어르신들 되게 잘 따라 하시네요. 기억하게. 나름의 차별화 전략이 있었다는군요. 어쨌든 저희는 방향 자체를 운동을 열심히 하는 센터로. 보호자들 반응 어때요? 좋아요. 나는 예. 1919년생이야. 그렇게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할 수 없고 잊어버리고 뭐라고 하려면 자꾸 맥히고 그래요. 여기 좀 다녀보시니까 어떠세요? 집에 가만히 들어놨으면 좋겠는데 며느리가 답답한가 봐요. 며느리 70이 넘은 80 가까운 며느리니까 어머니 나가세요. 누셨지 말고 그러면 미안해서 또 이렇게 나와 앉았고 그래요. 말씀 그렇게 하셔도 즐거워 보이시죠? 100세에 이렇게 정정하시다뇨. 요양시설이 많아지는 만큼 경쟁도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만 최고여서는 안 되죠. 가족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만큼 신뢰가 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실 이게 시설이 많아져야 돼요. 많아져서 지금 주간보호센터처럼 경쟁이 붙어야 되고 시설 경쟁이 붙고 우리 센터 조금 친절하고 깨끗해야지 이제 어르신들이 계속 이용하실 거고 얼마든지 이거 이용하시다가 어르신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저는 옆에 센터 갈래요. 이래버릴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사실 시설 경쟁을 많이 시키는 이제 퀄리티가 점점 높아지는 거죠 사실. 이곳은 서초구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방해 해주세요. 아버님, 어제 잘 주무셨어요? 어제 잘 주무셨죠? 아침 식사하실 때도 괜찮으셨고. 그래. 오늘도 운동 열심히 하세요. 예, 아유, 아주 기운차게 대답하시네. 네, 알겠습니다. 매일 아침 환자들의 상태에 따라 약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의사들의 회진으로 하루가 시작되죠. 많이 늘었어요. 물고기가. 아침엔 뭐 드셨어요? 아무것도 안 먹었어. 아유,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러면 점심 빨리 달라고 할 테니까 점심 나오면 맛있게 드세요. 예. 밥 드신 걸 기억을 잘. 네, 못하시는. 네. 그 요양병원은 근본적으로 건강보험에서 재정을 충당하기 때문에 그 장기요양 등급과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등급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급성기 치료를 완료를 했지만 그렇다고 이제 바로 집으로 가기는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이제 요양병원을 중간 다리로 해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집으로 퇴원을 하시거나 또 뭐 집으로 퇴원이 어려우신 경우는 요양원이나 이런 곳으로 가시고 하고 의학적 치료가 계속 요하는 경우는 요양병원에 계속 장기적으로 입원을 하면서 치료를 받습니다. 요양병원은 보호가 아니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곳입니다. 아버님 배 안 아프세요? 배 아파요?
여기 아버님 아프세요? 뭐 눌러도 표정도 괜찮고 배 아프지만 않으시면은 괜찮아요. 뭐 트름이나 방구 많이 나오는 거는 걱정할 거 아니니까 혹시 뭐 갑갑해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배 아프시다고 표현하시면은 그때는 또 알려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아버님 배 아프시면 꼭 말씀하세요. 네. 배 아프면 배 아파 이렇게 꼭 말씀하셔요. 요즘은 어떠세요 기분이? 기분이 좋아하세요. 네. 내일 생일이니까 네. 선생님들이 오늘부터 생일 축하하니까 좋으셔가지고. 저는 내일 축하해드릴게요. 내일이니까. 아버님 기분이 좋으시죠? 비록 병원이지만 길게 머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집처럼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최대한 안락하게 꾸며져 있죠. 뭐 대학병원이랑 비교하면 대학병원은 뭐 최대한 질환을 없애고 이제 뭐 생명을 하루라도 뭐 1시간도 더 살게 하는 게 목표라 그러면 저희는 조금 삶의 질을 올리고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하게 지내시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뭐 정서적으로나 뭐 일상적인 그 생활의 안정 같은 거를 조금 잘 하실 수 있게 좀 도와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요양병원은 의사의 지속적인 처치나 재활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적합한 곳입니다. 하지만 장기 요양 등급이 나오지 않았는데 노인성 질환 때문에 힘들고 누군가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에 요양병원을 찾는 이들도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지원이 따로 없으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 건강하게 늙는 것만큼 복된 일이 또 있을까요? 충남 천안. 이곳엔 또 어떤 어르신들이 모여 살고 있을까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네. 일이 많으시네요. 저희가 이 양식 나가는 날은 한 번씩 이제 이 메뉴가 이제 나가는 날은 전부 전 직원들이 다 전쟁이에요. 나와서 뭐 일단 예쁘게 만들어야 되고 시각적으로 좋아야 되니까. 11년째 이곳을 운영 중인 김진희 원장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음식입니다. 진짜로 마 넣고 갈았어요. 실제로 이렇게 해드려요, 저희가. 우리 어르신들이 수준이 워낙 높아요. 그래서 뭐 어설프게 해드리면은 인상 쓰세요. 어르신들이 드시는 약도 꼼꼼히 체크해서 식사 때마다 빠짐없이 챙기죠. 어르신들이 그 약을 사실은 당신들이 드시면 제대로 못 챙겨 드세요. 그리고 깜빡깜빡 하시기 때문에 여기 빵 빠졌어요. 여기 이 어머니 지금 빵 좋아하시는데 이거 안 드리면 어떡할 거야. 하도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빼먹었어. 어머니 거 빼먹었어. 김정 엄마 거도 DP 안 돼 있는데. 김정 엄마 거랑 영순 어머니 거. 여기 밥도 빠졌어. 가끔 이렇게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저희 뭐 밥상 차리는 거랑 또 틀리기 때문에. 꼭두 새벽부터 직원 모두가 팔 걷고 나선 덕에 근사한 아침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어서 있어. 아버지 누구 꼈어? 괜찮아? 네, 들어가셔. 네. 어서 오십시오. 바이바이. 네. 이곳에서 지내시는 어르신은 총 80분입니다. 아침부터 모두들 정갈하게 단장을 하셨네요. 평균 연령 90세. 그런데 하나같이 건강해 보이십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이런 곳들은 이제 중증 어르신들이 이제 케어를 받으면서 생활하시는 곳이고요. 이제 실버타운은 나름대로 본인들의 어떤 생활이 가능하신 분들, 그러니까 뭐 산책도 하실 수 있고, 뭐 식사도 도와주지 않아도 뭐 차려드리면 드실 수 있고, 뭐 나름의 어떤 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이 계시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아유 참나. 아니, 마음 놓고 먹어요. 아이 먹는 거야 땀들은 먹죠. 웃음이 나니까 그렇죠. 음식은 뭐 맛이 어떠세요? 뭐든지 잘 먹어요. 예. 어머니 너무 똑똑하신 선생님 출신, 영어 선생님 출신. 아, 그렇구나. 아이 방송에 나오면 나는 제자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니야. 예. 제자분들 많으세요? 그렇죠. 제자가 죽은 애들도 많아. 내가 오래 살아가. 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93이 되지. 그러니까 이곳은 건강상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나이가 들어 혼자 생활하기에는 힘든 노인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별도의 지원 없이 보증금과 생활비를 고스란히 내야 하니 경제력도 좀 있어야 하죠. 집처럼 편안하고 여유로운 아침 풍경입니다. 마르는 사람 예쁘게 하고 아침 체조 하셔야지. 건강을 위해서. 아침 체조를 가자. 하나, 둘, 셋. 자. 건강을 위한 아침 체조와 함께 본격적인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삼시세끼 챙기고 요일마다 정해진 프로그램 한두 개를 즐기고 나면 하루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난다는데요. 여보세요? 이곳 생활에 만족하는 화자 어르신이지만 가장 즐거운 시간은 딸과의 통화 시간. 오메모네 옷다 잘했다 야 잘했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걸려오는 안부 전화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막내 딸 아무잖아 날마다 아침마다 하고 그래. 애기들은 많이 낳았어. 6이나 낳았는데 딸 4 아들 2 육남매. 6남매 그렇고 낳았는데도 병원에 안 가봤어. 여기는 3년 전에 어떻게 들어오시게 되셨어요? 응? 실버타운은 어떻게 오시게 아 되셨어요? 이제 광고 선전 보고 싹 전라도 내가 전라도에 있었거든요. 강주에 있었는데 전라도 다 뒤미고 사방 다 뒤미도 여기 실버타운 이런 데가 없어. 근데 천안 요것이 있더라고. 그래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아 좋더라고. 사람들도 사람거리가 많으지 생애 나타본 사람이 신랑 좋다고 아주. 김하자 어르신의 룸메이트는 동갑내기 김정임 어르신입니다. 딸과의 전화통화가 화자 어르신의 낙이라면 정임 어르신의 낙은 가족사진을 보는 일이죠. 밤낮 이렇게 내가 들여다보면 오늘도 아들, 손주, 며느리 사진이 침대 가득입니다. 웃음이 되게 많으세요. 너무 예쁘다.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나는 이렇게 이쁜 놈만 데리고 사요. 우리 아들 우리 딸의 손주. 아유 날만 이렇게 늘어놓고 있다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딱 늘어놓고 어떤 놈을 볼 거나 이놈 볼까 저놈 볼까 이라고 안겠으면 난다. 날 맛있게 들여다보고 있어. 내가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쫙 받쳐놓고 잘 커라 응? 잘 커라 그러고. 그렇게 가족을 향한 그리움을 서로 달래며 두 사람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죠. 친구에서 부부가 되어 이곳까지 함께 온 커플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뭐 하셔? 누워 계셔? 이 실버타운에서 이 부부를 모르면 간첩이라죠. 소문난 인꼬 부부입니다. 호칭부터가 남다른데요. 누구예요? 옆에 누구예요 아버지? 내 거. 그렇지 아버지 거. 그러신가 봐요. 여기 하루도 멘트하고 있어요. 나 은퇴랑 없어요. 양태 해달라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25, 26에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애들 오남매 낳고서 손자들 막 판다금사까지 해먹고 있고. 외로운 시대 일본 말로가 저기 그때 동창생이
천생연분이 따로 없습니다. 혼기가 꽉 차 중매로 배필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 어릴 적 친구였다는군요. 부부가 된 두 사람은 5남매를 낳고 70년 가까이 함께했죠. 기나긴 세월 사랑이 빗바랄 법도 한데 어떻게 된 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뜨거워진다는 분. 지금까지 이렇게 또 서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계세요? 예. 그러면요. 지금도 마음이 변함이 없어요. 아니 일도 술도 끊었어요 이제. 아 이게 아신무기라는 게 뭐 내 마음이 변할 수가 없다라는 변할 수가 없다. 우리 두 사람 맘 변하면 못 써요. 안 변하기로 살기로 약속을 해주니까. 그래서 변하면 큰일 나요. 남들은 침대에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데 어머님 아버님 붙여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보기 좋아요. 예. 인고 부부세요? 예. 인고 부부세요. 예. 아니요. 재미나게 살라고 이왕에 살아놓으면 그 재미나게 살다 죽여야지. 하나님 부를 때까지 재미나게 타로스 살려고 늘 기도하고 있고. 이 집의 최고령 어르신입니다. 식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웬일로 다시 주방을 들으셨나 했더니 간식을 챙겨오셨군요. 오징어는 장동복 어르신의 제일 좋아하는 간식입니다. 그 본인이세요? 이빨 이 치아가 아버지 거예요? 이빨 다들 멀쩡하세요. 와. 지금 연세가 99세시잖아요. 99? 여기 99고 내가. 근데 치아를 보존을 잘 하신대요. 99살에도 이토록 건강하신 어르신. 도대체 비결이 뭘까요? 아버님이 엄청 건강하시더라고요. 네, 워낙 치아도 튼튼하고 굉장히 그 낙천적이고 성격이 또 계속 운동하시고 일기 쓰시고 하니까 이 아버님이 여기서 즐겁게 잘 생활하시는 거를 좀 네. 보시면 좀 어떠세요? 기분 아들로서. 저희 모친이 한 6년 전인가 돌아가셔가지고 혼자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계셔서 저희도 항상 마음이 좀 안쓰럽고 그랬는데 이제 여기 오시고 나서 너무 생활을 즐겁게 하시니까 저희도 좀 자주 못 찾아봬도 마음이 좀 편하고 그래서 굉장히 참 좋습니다. 지금 운동하시고 계신데요? 아버님은 매일 그러니까 한 10바퀴 자전거 타시는 거 400개 뭐 이렇게 꾸준히 운동하셔요. 장동복 어르신이 건강 관리에 힘쓰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데요. 재수 아이 여자친구 필요하셔? 아 필요한데 이거 해주려고 안 해주네. 아니 제가 아버님 약속을 지켜야지. 약속 지켜야지. 약속 지키라고. 알았어. 약속 지켜. 할 수가 없어요. 아유. 내일 모레면 99세잖아. 그래요? 예. 그런데도 여자친구가 왜 필요해? 적적하니까 그렇지. 적적하니까. 외로우니까. 외로우니까? 아. 주름은 들어가고 머리는 허해지는데 도대체 어쩌라고 마음은 이래도 변함없이 이팔 청춘일까? 비단 장동복 어르신만의 얘기는 아닐 겁니다. 거동이 불편한 것도 아닌데 이곳에 와서 지내는 가장 큰 이유는 외로움입니다. 부모하고 같이 살면 아들은 덜하지만은 며느리는 좀 불편할 거 아니에요. 불편할 그런 게 뭐 일체 없이 여기는 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유스럽게 아들은 아들대로 또 자유스럽게 그런 거 뭐 편한 것 같아요. 생활하다가 집에 식구가 죽는 바람에 그 앞에 복도방에서 뭐 이거 주소를 전화번호를 알게 줘가지고 그 전에 뭐 어디 와서 들려보고 뭐 구경한 것도 없고 전화상에 그저 질문해가 물어가지고 밥 주고 잠겨준다고 해서 그러게 주라 했는데 천대로 봐서는 우리로 봐서는 갈 곳이 없죠. 안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픈 어르신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 아픈 어르신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안 아픈 어르신들은 어디로 가느냐?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노인의 4가지 고통 중에 질병도 있고요. 또 뭐 고독도 있고요. 또 빈곤도 있지만 무위라는 개념이 있는 건데 무위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 장기요양 서비스와 같은 아픈 어르신들 중심의 서비스 체계에서 더 많은 아프지 않은 건강한 활동력이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이런 사회적인 구조를 형성하는 거, 이런 방향성도 고려하는 거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요양원에 온 후 정수진 여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남편을 찾습니다. 준호 할배. 할머니 오셨어요. 이제 오셨다. 어디가 불편한지 오늘은 남편이 통 기운을 내지 못합니다. 우리 할머니랑 그저 손을 잡아주는 것밖에 해줄 수가 없는 아내는 애가 탑니다. 밥맛은 괜찮아. 손님들 많이 와 계시네요. 밥 많이 먹어요. 예. 아는 치 들었고 꼭 씹어가. 그리고 밥 많이 먹고 무쪼록 완전히 나야 돼요. 예? 앞으로 두 사람에게 허락된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아내의 따뜻한 손길 아래 남편은 까무룩 잠이 들었습니다. 손을 놓지 않으시네. 그지? 오늘도 용규 씨는 아들과 함께입니다. 요양원에 온 이후로 하루도 걸은 날이 없죠. 어르신 주무시고 싶어요? 네. 식사 많이 하셨어요? 예, 많이 네. 하셨죠. 예. 네, 그것만 아니 자꾸 이렇게. 네. 집에서는 낮잠도 잘 주무셨는데 주무시고 계시는데 갈게. 내일 올게. 예. 내일 좀 늦게 들어오지 말고. 일찍 올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처음처럼 하루 종일 곁에 있으라고는 안 하십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세요. 걸음이 잘 안 떨어지시나 봐요. 아버님 혼자 놔두고. 아니야, 매일 기다리시는 것 같아갖고 집에 있으니까 마음이 안 편해가 왔다 가면 조금 나았습니다. 뭐 언제까지 계속 오세요? 멀리서 여기 조금 아직까지 저 보고 아직까지 자꾸 늦게 왔다고 오면은 늦게 왔다고 혼내시기도 하고 예, 빨리 안 오냐고 하시니까 마음이 쓰이니까 집에 자꾸 그게 맴도니까 조금 그때까지 좀 한번 올 생각입니다. 예. 예, 가보겠습니다. 예. 예. 아버지에게도 아들에게도 시간이 필요하겠죠. 아버님, 우리 저 아들 가고 나니까 좀 서운하세요? 서운한 건 무엇입니까? 그래도 지금 아드님이 매일매일 오니까 괜찮으시죠? 예, 괜찮죠? 그럼요. 다 괜찮아질 겁니다. 산다는 게 별거 없습니다. 언제든 이 한 몸 누울 수 있는 집이 있고 아플 때 돌봐주고 위로해주는 가족 같은 친구들이 있으면 그럭저럭 괜찮은 인생이죠. 만약에 요양원이 내 인생 마지막 안식처라면 집처럼 편안한 곳이면 좋겠죠. 거기서 함께하는 이들이 가족처럼 친근한 사람들이면 더욱 좋겠죠. 다른 세상, 남의 얘기 같다고요. 곧 그런 날이 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우린 모두 노인이 되니까요. 그날이 오면 당신은 어디서 누구와 함께 어떤 삶을 보내고 싶으신가요?